무겁지 않은 수술이고 수술하고 또 바로 뭐 태어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꼬맹이가 왜 죽었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원인만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게 저희 가족들의 바람이죠. 대전의 한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상을 확인할 길은 수술실에 CCTV를 보는 것뿐인데 당시에 수술 장면은 녹화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관련 내용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네. 자, 이제 넉 달이 넘었는데 이 법이 제정될 땐 취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의료와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죠. 네. 일단 대리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수술실 안에서 또 의료 과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네. 경우에 따르면 성범죄, 성추행, 또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또 그게 사실 언론 보도에 많이 되고요. 또 많은 의사들이 처벌받았거든요. 그래서 CCTV를 이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CCTV 의무화 설치와 관련된 의료법이 통과됐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CTV를 의무화는 시켰는데 이 의무화시킨 CCTV에서 촬영을 하는데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면 당연히 모든 수술에 CCTV 촬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 자, 이번에 숨진 이 대학생 같은 경우도 지난 연말에 숨졌단 말이에요. 네. CCTV 의무화 이후에 숨진 건데 그때도 이건 저 CCTV가 녹화 안 됐다는 것은 이런 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그럼 법은 지킨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CCTV를 의무화하는 법은 제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CCTV를 설치만 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녹화를 하든 안 하든. 그렇죠. 예. 단지 녹화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예. 그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수술에 대해서 CCTV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전신 마취, 그러니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CCTV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촬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응급수술인 경우에는 또 촬영을 안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두 번째 생명과 관련된 위험이 직결된 수술 같은 경우에도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가 들어가서 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왜 안 되는 조항이 예외 조항이 그렇게 그렇죠. 근데 많습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예외가 많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과연 CCTV 의무화 법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여론에 못 이겨서 법은 만들었지만 실제로 환자를 위한 법이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수술 받다 숨진 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유족 측은 CCTV 녹화를 요청해야 녹화가 되는 건지 안내를 못 받았다 주장을 하고 이 병원 측은 환자 측이 녹화 요청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무릎과 관련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의 인대랄지 그다음에 슬개골 탈구와 관련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병원에서 수술 전에 의사가 이건 뭐 네. 별거 아닌 거니까 가벼운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수술한 다음에 숨졌어요. 숨졌는데 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으니까 네. 촬영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 당신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 안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병원 측에서는 저기 봐라 안내문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안내문이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네. 굉장히 작게 촬영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아니 없습니다 지금. 요 수술 찍을지 말지 좀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요청을 보도를- 하는데 예. 시행 규칙에 보면 예.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고 써 있어요. 아무데나 그냥 안 보이게 붙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내문을 어느 곳에 붙여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글씨랄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수술 들어갈 때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문을 주고 네. 거기 서명 날인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안내문만 부착을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병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의료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CCTV에 의해서 수술 과정이 촬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 대전에서 일어난 이런 경우에도 전혀 뭐 안내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CCTV 가지고 의료과실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자, 이 비교적 간단한 무릎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수술 받다 딸이 숨졌다면 그 부모는 과연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유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술실은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기실에서 아기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주치의가 나와서 수술은 끝났는데 아직 깨어나질 않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한 거였어요. 전 깨어났다고 해서 전화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집사람은 이제 울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심정지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요.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긴 아기를 막 그때 마주쳤거든요. 그때 이제 집사람 거의 뭐 실신했었고 그때까지 심폐소생술 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거기서. 근데 꼬맹이가 왜 죽었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원인만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게 가족들의 바람이죠. 만약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해결은 잘못인데 응당하게 대가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어쨌든 이미 떠난 자식이 살아 돌아온 건 아닐 테고 유족들의 한 가지 바람이 바로 도대체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는 걸 텐데 자, CCTV가 없다면 이 사망 원인을 알아낼 방법이 또 있긴 합니까? 일단 있긴 하죠. 일단 피해자, 그러니까 환자에 대해서 부검을 좀 실시하고요. 네. 지금 아마 병원의 입장에서는 뭐 수술 과정에서 이제 악성 고열증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악성 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사 측에서 예견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만약 악성 고열이 어떤 상태가 악화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사로서 과연 충분한 조치를 했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부검을 좀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뭐 마취 기록지랄지 의무 기록지 또 영상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수사기관에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과연 이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수술하다가 악성 고열로 사망하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환자의 어떤 특이 체질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사의 이제 과실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어떤 특이 체질로 가버리면 사실 이 의료과실 인정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특이 체질을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악성 고열로 숨진 것은 이제 지난달에 8살 아이가 이 안과 수술을 받다가 숨진 이 사건이 악성 고열로 숨진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안검 수술을 한다 하면 안검 네. 하수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눈에만 한정된 거잖아요.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한 수술은 아니지 그렇죠. 이게 않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수술이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 이 의료과실 관련된 경우에도 사실은 보호자 측에서 촬영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사망을 하고 너무나 큰일이 생겨버리니까 네. 그러면 CCTV 촬영한 걸 보자 하니까 네. 촬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정말 촬영이 안 돼서 안 된 건지 네. 아니면 촬영해놓고도 이걸 은폐한 건지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따져봐야 할 거고요. 아마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봐야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이렇게 의료 사고랄지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생기면 CCTV가 설치 의무화돼 있고 요청을 해서 촬영이 됐어요. 네. 근데 보관 기간이 3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CCTV를 먼저 확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 달의 기간은 금방 갈 수 있어요. 물론 연장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일이 지난 다음에는 연장 요청할 수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촬영에 대해서 열람을 하려고 하면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환자 측에서 보호자 측에서 열람하자고 하면 열람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의료분쟁중재원 또는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가 열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그렇죠.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CCTV만 설치되어 있지 환자나 보호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접근은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8살 안검하수 수술을 받다가 이 악성 고열 증상으로 숨진 8살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일단 CCTV 녹화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병원이 녹화를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예. 이제 벌금 500만 원 처하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 그런데- 50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문제가 있죠. 촬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촬영 요청을 받았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한 경우에 벌금 500만 원을 아마 물게 돼 있을 거예요. 고의범에 한정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촬영을 했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촬영 못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벌금 500만 원도 또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의료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또 수술실 안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자고 했을 때 병원의 입장에서 말이죠. 네. 촬영이 안 됐다 하고 안에 하나 그냥 벌금 500만 원 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면 소송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네.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나이 어린 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배상까지 가면 이 손해배상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그냥 500만 원 물고 우리는 뭐 불가피했고 의료과실은 없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이 제정은 됐지만 네. 거의 뭐 사문화 정도까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이 CCTV 설치법, 수술실에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되게 된 계기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그 2016년도에요. 네. 이제 권대희라는 분이 네.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담당 의사가 자리를 뜹니다. 자리를 뜨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과다출혈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리의사의 수술은 아닌 걸로 판명은 됐지만 결과적으로 의사가 이 중대한 수술을 하는데 중간에 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그러면 수술실에 CCTV 의무화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의료업계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네. 물론 의료업계의 어떤 주장도 일부는 일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런 경우는 누가 의사가 본인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소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으면 더군다나 이제 중대한 위험한 수술 같은 경우는 다 기피할 것이라는 뭐 논리랄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은 제정이 됐는데 결국은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의료 과실이랄지 아니면 CCTV 설치한 수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불법 촬영이랄지 이런 것을 이제 잡아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네. 자, 당초에 법을 만들 때, 자, 법이 이렇게 누더기가 된 이유가 의사협회 반발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설치했으면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네. 당연히 설치한 이유는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촬영하는 것 자체도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여기에서 예외 사유를 인정하다 보니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되는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니까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